조선의 왕들은 왜 자꾸 죽어나갔을까요? 궁궐 깊숙한 곳, 침전 안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이들이 황급히 드나들고 고름이 배어나온 적삼을 갈아입히는 동안에도 임금의 몸에서는 열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등 위로 손바닥만한 붉은 혹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듯 움직입니다. 붓고 아프고 열이 오르는 피부 한 뼘이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과 최고의 의수를 누렸던 조선의 왕들조차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간 병이 있었습니다. 한자 길이의 종기에서 쏟아진 고름이 목숨을 앗아가고 침 한 방이 혈관을 찔러 왕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병 앞에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종기라는 작은 피부 트러블이 어떻게 왕조의 역사를 바꾸는 공포가 되었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종기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피부 모낭 주위 조직에 화농성 염증이 생기는 이 병은 지금이야 항생제 몇 알이면 해결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고름이 피부 아래 깊숙이 퍼지고 열이 온몸을 달구고 염증이 혈관을 타고 번져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기를 일으키는 주범은 황색 포도상구균입니다. 이 세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도 흔히 존재하지만 작은 상처나 면역력 저하를 틈타 깊숙이 파고듭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빠르게 증식하면서 고름 주머니를 만들고 주변 조직을 파괴합니다. 고름이란 백혈구와 세균이 싸우다 남긴 찌꺼기입니다. 면역 세포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세균의 공세가 거세면 염증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피부 표면에만 머물던 감염이 피하 조직으로 번지고 때로는 혈관 속으로 침투해 전신을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폐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세균이 퍼지면 온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고열과 오한이 밀려옵니다. 장기들이 하나둘 기능을 잃어가고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이 흐려집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폐혈증 환자의 상당수가 목숨을 잃는데 항생제도 수액도 없던 시절이라면 어땠을까요? 종기가 난 지 며칠 만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 곳곳에는 종기라는 두 글자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왕이 종기로 고생한다는 기록 종기가 터져 고름이 쏟아졌다는 기록 종기 때문에 정사를 돌보지 못한다는 기록이 줄을 잇습니다. 27명의 조선 왕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이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태종부터 헌종까지 왕위에 오른 이들 대부분이 생애 한 번쯤은 종기와 마주쳤고 그 가운데 몇몇은 결국 이 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가 그들입니다. 이들의 죽음 뒤에는 언제나 종기가 있었고 그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왕조의 운명을 뒤흔드는 재앙이었습니다. 왜 왕들에게 이토록 종기가 많았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최고의 권력과 최상의 대우가 오히려 이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위생관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목욕이 원기를 손상시킨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온천욕 같은 따뜻한 물 목욕은 진액이 빠져나가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옷을 벗으면 풍기가 엄습해 병이 생긴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왕들은 이런 금기를 남들보다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몸을 자주 씻지 않으니 피부에는 땀과 때가 쌓이고 그 사이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왕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회를 열고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하고 상소문을 읽고 결제하고 또다시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왕도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심했습니다. 신하들과의 갈등 당파 싸움에 소용돌이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긴장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재위기간 내내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신하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
화병을 얻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왕들은 거의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거나 활쏘기를 즐기는 정도가 고작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이나 전각에 앉아서 보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혈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고기와 생선, 기름진 음식이 몇 끼 올라왔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과식이 잦았고 영양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선조의 영정을 보면 대부분 배가 나오고 덩치가 큰 모습입니다. 비만에 기인한 성인병을 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은 당뇨병을 앓았고 태조 역시 당뇨병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 감염에 취약합니다.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고 한번 감염이 시작되면 빠르게 퍼집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됩니다. 왕들이 겪은 종기가 유독 심각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궁궐은 종기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씻지 않는 피부 위에 스트레스로 무너진 면역력, 그리고 과식과 운동 부족으로 약해진 몸이 만나자 작은 세균 하나가 왕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괴물로 자라났습니다. 문종의 이야기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은 건강한 체격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관우 같은 풍모에 수염이 풍성하고 무예도 뛰어났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런 그가 즉위 2년 만에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쌓이는 종기였습니다. 문종이 세자 시절이던 36세 때 등 위에 종기가 났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길이가 한 자가량 되고 넓이가 5치에서 6치나 되는 종기가 났다. 한 자는 약 30cm입니다. 성인 남자 손바닥 3개를 나란히 놓은 크기의 종기가 등을 뒤덮었다는 뜻입니다. 12월에 이르러서야 골마 터졌는데 창근의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한 것이 6개나 나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름주머니가 손가락 굵기로 6개나 피부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해 12월 허리 사이에 또 종기가 났습니다. 둥글고 지름이 5치에서 6치나 되는 종기가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아 일어서서 걷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생사에 관계된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한 번 생긴 종기는 쉽게 낫지 않았고 문종은 이후 계속 이 병에 시달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종기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의 전순위가 치료를 맡았습니다. 전순위는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을 남긴 의원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어의로 재기용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종 치료에서는 이상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종기 환자에게는 열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 오히려 꿩고기를 올렸습니다. 활쏘기 구경도 권했습니다. 문종실록은 전순위를 대놓고 비판합니다. 전순위는 문종이 회복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왕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말도 하기 힘든 지경이 되어서야 청심환을 드리는 등 기존 치료법이 시도되었으나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문종은 유언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종기로 사망했습니다. 두 선어홉에 고름을 짜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두 선어홉이면 약 360ml입니다. 소주잔으로 12잔이 넘는 양의 고름이 몸속에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문종의 죽음을 두고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동생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어의를 매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독살이 아니더라도 당시 의술의 한계와 잘못된 처방만으로도 문종이 목숨을 잃기에 충분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 30cm 크기의 종기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고름이 터지고 세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폐혈증이 시작됩니다. 열이 치솟고 혈압이 떨어지고 장기들이 하나씩 멈춰 섭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의 역사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결국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문종이 종기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자 길이의 종기 하나가 왕조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효종의 죽음은 더욱 극적입니다. 북벌을 꿈꾸며 10년을 준비했던 효종은 1659년 5월 머리에 종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스럼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 빠르게 커지고 얼굴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탕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5월 4일 아침 효종은 어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각위와 유후성이 입궐했습니다. 신각위는 침을 잘 놓기로 소문난 의원이었습니다. 원래 무관 출신이었으나 침술이 뛰어나 인조 때 의관이 된 인물입니다. 손이 떨리는 수전증이 있었지만 1년 전에도 효종의 종기를 침으로 치료해 효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효종은 신각위를 신뢰했습니다. 그날도 신각위는 병을 무릅쓰고 궐로 들어왔습니다. 종기의 독이 얼굴로 흘러내려 부스럼을 이루려 하니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뽑아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후성은 반대했습니다. 종기가 머리에 났으니 경솔하게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종이 일단 수라를 든 후에 다시 침을 맞을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효종은 당장 침을 맞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각위가 침을 놓았습니다. 침구멍에서 피가 나오자 효종은 신각위가 아니었다면 병이 위태로울 뻔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고름과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고 처음에는 상태가 조금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각위의 침이 피부의 종기에만 구멍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혈관까지 뚫어버린 것입니다. 얼굴을 지나는 천측 두동맥이 손상되었습니다. 다른 의관들이 급히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솟아나왔다는 표현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당 400ml에서 500ml 정도의 출혈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종이 침을 맞은 시간은 아침 수라 전 대략 7시 전후였고 사망한 시간은 오전 11시경입니다. 약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출혈이 지속되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하려면 전체 혈액량의 40%에 해당하는 2000ml 정도의 혈액을 잃어야 합니다. 효종은 그만큼의 피를 흘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출혈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혈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혈관을 꿰매거나 수혈을 하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처 부위를 누르고 약을 바르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피가 터진다고 강하게 누를 배짱이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각위는 그날로 의금부에 하옥되었습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원래는 차명에 처해질 예정이었으나 현종의 배려로 교수형으로 낮춰졌습니다. 효종이 생전에 신각위의 침수를 높이 평가했고 그날도 효종 스스로 침을 놓게 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왕이 사망한 후 어이가 직접 처벌받은 사례는 신각위가 유일합니다. 효종의 죽음은 명백한 의료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면에는 종기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난 종기가 빠르게 악화되지 않았다면 급히 침을 놓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효종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위년부터 각종 질환에 시달렸고 35세 무렵에는 알 수 없는 질환으로 10개월 정도 투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년에는 번갈이라는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는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며 갈증이 나는 증상으로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감염은 치명적입니다. 40세의 건장한 남성이 발병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안면부 전체로 염증이 퍼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은 효종의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효종이 침을 맞지 않았더라도
폐혈증으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생제도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번지는 얼굴 감염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침은 단지 죽음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북벌을 준비하며 나는 앞으로 10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던 효종이 2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속 논쟁이라는 정치적 갈등이 불거졌고 북벌의 꿈은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종기 하나가 또다시 조선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조의 이야기는 가장 비극적입니다. 개혁 군주로 불리는 정조는 재위 24년 동안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서얼을 등용하고 규장각을 설립하고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나 끊임없는 암살 위협 속에서도 왕권을 지켜냈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그가 1800년 6월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코, 눈꺼풀, 미간, 눈썹, 머리, 귀밑머리, 턱까지 얼굴 곳곳에 종기가 났고 여름이면 특히 심했습니다. 1800년 6월 4일 정조의 몸에 부스럼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6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처방에 들어갔습니다. 머리와 등에 종기가 났고 어인은 환부에 연고를 바르고 열을 내리는 백호탕을 처방했습니다. 6월 19일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종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정조는 불면과 발열감을 호소했습니다. 어인은 열 내리는 약을 중단하고 대신 인삼 같은 보온제를 처방했습니다. 의서를 집필할 정도로 의학 지식이 해박했던 정조는 어이들의 처방에 반대했습니다. 고름이 빠지도록 침을 쓰자고 했지만 어이들이 거부했습니다. 6월 24일 종기가 바가지 정도의 크기로 커졌습니다. 가장 작은 조롱박으로 봐도 지름 10cm 이상입니다. 감염이 확대되었습니다. 어이는 더 강력한 보온제인 경옥고를 처방했지만 정조가 거부했습니다. 6월 25일 정조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기 자리가 어떠한지 궁금하므로 경들을 부른 것이다.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나 된다. 몇 대면 몇 리터입니다. 속적 삼과 잠자리에 피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조는 원래 열이 많은 온성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들은 사망 전까지 모두 삼량 7돈의 인삼 성분 탕약을 처방했습니다. 요즘 하루치 인삼 처방량이 4g인 점을 감안하면 정조에게 하루에 100g 정도의 인삼이 처방된 셈입니다. 온성 체질의 다량의 인삼은 오히려 열을 더 올립니다. 감염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처방이었습니다. 6월 27일 정조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입맛이 없었으며 열기가 계속 올랐습니다. 종기 부위가 당기고 아팠습니다. 6월 28일 아침 정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종기가 생긴 지 24일 만이었습니다. 종기가 처음 발견되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한 지 14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조의 사인은 전신성 폐혈증입니다. 종기에서 시작된 세균 감염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장기들이 기능을 잃어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현재도 급성 감염성 질환이나 폐혈증은 시기를 놓치면 단시간에 사망에 이릅니다. 감염에 대한 개념이 약했던 어이들은 종기의 치료에만 급급한 나머지 병의 급작스러운 전환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죽음을 두고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연훈방이라는 수은 연기 치료법이 독살의 수단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흘간의 치료로 중독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이었는지 의문이고 사망 당시 증상도 수은 중독과 다릅니다. 오히려 정조는 연훈방 치료법을 더 요구했지만 의관들이 신중을 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독살당한 것이 아니라 종기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조의 생활 습관도 건강에 해로웠습니다. 술을 무척 좋아해 한 번 마시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셨고 담배도 즐겼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이 겹쳤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으로 어려서부터 화병을 앓았고 실제로는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이 격앙되어 오열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사망 하루 전에는 중풍에 의한 급격한 의식불명 상황이 나타났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정조가 죽기 한 달 전 5월 30일 정조는 신하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부로 난 신하들과 일체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4주 뒤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미 가지고 있던 종기를 악화시켜 사망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개혁은 멈췄습니다.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의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종기 없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개화와 개혁을 이루고 근대 국가로 나아갈 기회가 있었을까요? 종기 하나가 조선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조선시대에는 종기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당시 의학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종 때는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치종청이라는 전문 관청까지 만들었습니다. 세종 15년에는 향약 집성방을 발행했는데 종기에 해당하는 옹저창약문이 8권에 걸쳐 실렸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옹저편이 두껍게 편찬되어 있습니다. 치료법도 다양했습니다. 고약을 붙여 배농을 시키는 탕리소독법이 있었습니다. 종기가 생기면 빠르게 화농 및 배농시킨 후 세살을 돋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머리를 물려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염 진통 효과를 내는 거머리 요법도 있었습니다. 문종도 종기에 고약을 붙여 배농을 시킨 후 거머리를 물려 치료했고 중종도 거머리 요법을 받았습니다. 외과적으로 절개해서 고름을 빼내는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백광현이라는 의원은 현종 때 치종교수로 활동하며 신의로 불렸습니다. 종기 치료를 잘하는 명의들이 있었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비방이 전해졌습니다. 성종 때 세자의 얼굴에 종기가 나자 진주의 어느 부인으로부터 비방을 구해오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의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종기는 여전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치종청에서조차 종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탕리소독법은 중등도 이하의 종기에는 효과적이지만 심한 종기에는 치료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과적 절개도 소독 개념이 없어 오히려 감염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19세기 중반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조지프 리스터가 소독법을 개발하기 전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감염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몰랐으니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면서 인류는 비로소 세균 감염과 싸울 무기를 얻었습니다. 페니실린은 황색 포도 상구균을 포함한 다양한 세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항생제의 등장으로 종기는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선시대에 항생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문종의 등에 난 30cm, 종기도 항생제 투여와 적절한 배농으로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효종의 얼굴 종기도 초기에 항생제를 쓰면 침을 놓을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정조의 폐혈증도 광범위 항생제와 수액치료로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7명의 왕 가운데 12명이 종기로 고생하고 그중 몇몇이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학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종기를 매독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들이 종기로 죽었다고 하면 성병 때문이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지나친 성생활이 종기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 이런 오해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성생활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일 뿐입니다.
종기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은 세균 감염입니다. 매독은 스피로헤타라는 세균에 의한 성병으로 증상이 전혀 다릅니다. 매독에 걸리면 처음에는 성기 부위에 궤양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전신에 발진이 퍼집니다. 뇌와 심장 혈관이 손상되고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종기는 피부의 국소 감염으로 고름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조선왕 가운데 성병을 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종, 중종, 숙종, 정조, 순조는 매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피임기구나 세정제가 없어 성병에 취약했고 여러 후궁을 거느린 왕은 감염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종기로 사망한 문종, 효종, 정조의 경우 매독이 사인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종기와 매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도 짧은 편입니다. 절대 권력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렸는데도 오래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기를 비롯한 감염증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식과 고지방 식단이 면역력을 떨어뜨렸고 작은 세균 하나가 왕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단명한 왕들 대부분이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보다 훨씬 일찍 죽었습니다. 유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질병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환갑을 넘긴 왕은 27명 중 5명 뿐이었습니다. 영조, 태조, 고종, 숙종, 정종이 그들입니다. 영조는 82세까지 살았는데 소식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으며 채식 위주로 식사했습니다. 장수한 왕들의 공통점은 건강관리에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반면 고기를 좋아하고 과식과 과음을 즐긴 왕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종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진리입니다. 절대 권력도 최고의 의술도 기본적인 위생과 건강관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의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왕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빚어낸 비극이었으며 무엇보다 항생제라는 기적의 약이 없었던 시대의 공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항생제 덕분에 종기를 가볍게 여깁니다.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르거나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으면 며칠 안에 낫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종기는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이었습니다. 1940년대에서 1950년대 항생제가 없던 시절 우리나라에서도 종기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명래 고약 같은 종기약이 상비약이었고 대보름날 불엄을 깨물어야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의학의 발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조선 왕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종기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당뇨병 환자, 에이즈 환자, 간경변 환자, 암 환자에게는 작은 종기도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이 늘어나면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상구균에 감염되면 일반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개인 위생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종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종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믿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별것 아닌 병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죽일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문종의 30cm 종기 효종의 의료사고 정조의 폐혈증 이야기를 따라가다면 그 시대의 공포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항생제가 없다는 것, 소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 세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종기는 단지 조선 왕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자주 종기에 시달렸습니다. 왕들은 그나마 최고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종기로 고통받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30cm 종기 하나가 단종의 비극을 불렀고, 침 한 방이 북벌의 꿈을 무너뜨렸으며 폐혈증 하나가 조선의 개혁을 멈췄습니다. 만약 페니실린이 300년 일찍 발명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종이 건강하게 오래 재위하고 효종이 북벌을 실현하고 정조가 개혁을 완성했다면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고 근대화에 성공해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기 하나가 바꾼 역사를 생각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항생제와 백신 덕분에 감염병의 공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나타나고 항생제 내성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건강관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손 씻기 같은 기본적인 위생관리,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이런 기본을 지켰다면 종기로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종기라는 작은 병이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문종, 효종, 정조의 비극을 통해 의학의 중요성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